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자택, 그리고 이제 또 국회 사무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원내 운영국 이런 데를 갖다가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특검이. 예, 요걸 가지고 오늘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우원식 의장을 찾아가서 집단 항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성이 오갔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 장동혁 대표, 이 장동혁이가 강하게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지금 김민수 지금 최고위원이 연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이 경선 때부터 당원 게시판, 당계, 이 게이트를 철저히 쏴야 되겠다. 예, 철저히 감사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파헤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폭탄 발언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 그리고 면회까지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윤 어게인 이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면 중도층 내년 선거에서 물 건너가는데 어찌하오리까, 이런 지금 이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최고위원회 강성 목소리 되는 사람도 있고 중성 목소리 되는 사람도 있고, 예, 소신껏 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은 목소리만 됩니까? 더군다나 투쟁 차원에서 이렇게 강성 목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지극히 옳다. 예, 이거를 그야말로 지도부가 왜 한 완보이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김민수 최고위원은 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지한 거 아니에요. 이 당원들이 지지해서 2등으로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이 얘기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평소에 김민수가 이 공약사항으로 밝혔던 내용을 갖다가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수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금방 내옵니까? 당대표, 원내대표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갖다가 견제하고 압박하고 이거를 갖다가 물타기 하려는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의원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디어 말이죠. 당원들이 아예 들고 일어났어요. 한동훈이가 그 욕을 핵심이었던 요 단계, 요 수사를 철저히 하라. 당무감찰 똑바로 해라.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한동훈이는요, 이 단계, 이걸 가지고 윤리제소에서 이거를 출당시켜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국민의힘 관련 이 동향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법원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검찰에서는 검찰 개혁 갖고 지금 검찰이 들고 일어났는데, 법원에서는요, 이 사법개혁 한 5개로 이제 압축되지 않습니까?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대법관 증언을 50명으로 늘린다 등등, 30명에서 100명까지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말이죠. 이거를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조희대가 이제 비장의 승무수를 던지는 거예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겠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개별 입장문을 내는 데 비해서 이 법원이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실상 법원의 존립의 의미, 당위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야당의 개혁안을 보면, 그래서 여당의 개혁안은 결국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재명 모든 사건을 말하자면 무죄로 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가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의 이 강한 이런 이 반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오늘 의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아가서 이거 국회 경내 사무실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불허해달라. 예,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의장이 말이죠. 우원식이가 아니 원내대표가 다 끌고 와서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나가라. 소리 지르면 다냐. 이러면서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더군다나 지금 이 경내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 원내 행정국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과거에 우원식 의장도 이문 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이번에도 내놓고 전에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도 말이죠. 지금 이제 여야 간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에서는 진보와 그다음에 보수가 어디가 있느냐. 예, 그래서 협치를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오늘 강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강하게 장동혁이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해도 과도하다. 이렇게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우원식 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매우 안타깝다.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은 중앙 당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모든 정보와 내용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 대표실과 원내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청구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해주는 것이 국회를 지키는 것이고 국회의 의상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우원식 의장한테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은요, 특검 수사를 막을 방법은 없고 국회의장이 나설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여전히 국회의장이 왜 당적을 유지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 근본 취지를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오늘 또 이제 별도의 그 사법정의 수호 특별위원회 전체회에서 장동혁은요, 내란 특검의 이러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과 지역에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화 한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특검이 설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이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 당사를 동네 편의점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특검이 국민의힘 사무실과 자택, 의원뿐 아니라 당직자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 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니까 내란 특별재판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발상이 기가 막히고 놀랍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조배숙 특위위원장도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부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3명을 콕 집어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특검의 본색이 드러났다. 어떤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빌미로 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이제 또 국민의 뉴스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단계 게시판, 이거는 좀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죠.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다시,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이제 불을 지른 거예요. 예, 쏘아 올린 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에서는요, 이 단계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복수 한 7건의 고발이 있었고, 1건의 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8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미 고발인 조사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와 당원 게시판 이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글 작성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서버 그리고 전산자료 보존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근데 경찰의 수사가 별로 지지부진하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단계 게이트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불이 붙어서 당원들이 요거를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는요, 이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강한 지금 당원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사법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법부. 자, 그래서 사법부의 지금 이 입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당에서 말이죠. 여당에서 최근에 그 특별재판부는
영장이 기각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영장청자판사도 정하고, 예, 재판부도 쥐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구성하고 이래서 내란 사건에 대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처리하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요거를 이제 한다. 이게 이제 제일 큰 빅 이슈가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도 이거는 사법의 독립성과 재판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에 상당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우연성이 상당히 농후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이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국회 서면으로 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거 말고서도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가 있어요. 이 5대 의제에 대해서도 지금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말이죠, 대법관 30명 증원하는 거, 두 번째가 대법관 후보 추천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관 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갖다가 확대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를 도입하는 거, 이게 이제 이 사법개혁 5대 의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따로 지금 이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서를 하나하나 작성해가지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대법관 30명 증원, 이것은 사실심, 즉 1심과 2심 약화에 큰 우려가 있고 예산과 시설의 문제가 있다. 상고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한번 바뀌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외부 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법관평가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사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비상 상황이다. 각 의제에 대해 법원장들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그리고 이 얘기는 전체 법관의 뜻을 모아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강경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법원행정처는 조만간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모은 뒤에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법부, 그야말로 판사들의 대란도 임박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재판부 설치, 특히 말이죠. 자, 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115명이 이 박찬대를 비롯해서 지난 7월 달에 이거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내란 사건 관련 1심과 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하고 특별영장판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른바 특별판사를 추천하고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지금 이제 9월 4일 날 법사위에서 공식 법안으로 처리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특별재판부 강하게 지금 반기를 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우연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게 공식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사무분담이나 사건 배당은 법원의 전속 권한이다.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는 우연적 제도다. 예, 그리고요, 특히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전담하는 특별영장 전담 법관에 대해서는요, 영장에 관한 재판의 중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훼손이 특히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후보 추천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추천 과정에서 사법부 내부에서의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 그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을 상고심 심리에서 배정하는 조항, 이와 관련해서도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왜곡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반복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박범계가 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박범계는 뭐 당연히 뭐 친명, 아주 충성 명배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범계는 말이죠, 우연 소지가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예, 이런 입장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내란 특별법은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 전담 판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의 소지가 없다. 예, 그러면서요,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 특별영장 전담 판사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연 소지가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하니까 말이 안 된대요.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요, 특별재판부 판사, 특판하고 특별영장 전담 판사 후보자는요, 국회, 다만 또 이거를 국민의힘은 제외하게 돼 있어요. 국회와 판사회의, 대한변협 3명이, 대한변협이 3명씩 지정한 지명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서 특별재판부 판사와 특별영장 전담 판사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 소지하고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 박범계는 뭐라고 이거를 반론을 제시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중한 12.3 내란 사건과 국민의힘이 자행한 부하, 동조, 방조 행위, 그리고 선전선동 행위에 대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잘못이라고 심판받은 사안임을 사법부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 그러니까 현재 내란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법부가 그렇다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무슨 우연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한 거, 이거에 관해서 법원이 심사를 하면서 국정 2인자,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경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영장 기각은 대단히 아쉽고 문제가 있다. 자,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이 사법부, 그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게 했다는 우연적 지금 시도를 하는 민주당, 이거 국민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